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을 김혜연입니다. 자, 시장은 오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힘은 좀 빠졌지만 코스피가 0.02% 내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오후장 들어서 이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이번 주도 거래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휴장의 폐장까지 우리 시장이 단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내년도 전략들도 알차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은 뭐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 없이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내년도 시장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일단 마이크론 소프트사가 지금 반도체 업체죠. 굵직굵직한 기술주가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4% 정도 상승세인데 막상 장중에는 장 마감까지 9% 이상 상승세가 나오면서 일단 오늘 굵직한 삼성전자 기준이 오히려 75,000원대까지 상향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됐고요. 일단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내년도 1월달 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모든 기대가 지금 쏠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가 이제 그 구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냐 안 나오냐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 파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73,600원이 앞전 고가였는데 그걸 돌파시켰다는 거에 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 개념으로 우리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모멘텀이요. 원달러 환율이 1,334원대로 올라서면은 반대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인트로 잡고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로 강하게 시장을 급발진을 시키는 역할론이 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원달러 개념으로 시장이 방향성을 조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앞전 고가하고 이전 저가랑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종합지수상 2,588포인트를 딱 기억해 놓으세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멘텀으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다리가 지지되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2,588포인트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력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상방 지속은 다시 한번 2,650가 2,700까지 달리는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관점인데 그 모든 건 1월 초 삼성전자 실적 발표 모멘텀으로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2,588포인트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가슴에 루돌프를 달아서 그런지 선물 같은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통 요즘 시장은 뭐 우량주는 우량주대로 좀 움직이는 시장이 만들어지고요. 또 개별주는 개별주 순환장은 계속 종목 장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기준봉을 좀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봉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기존에는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짰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오늘 지금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선물 아닌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면은 이 모멘텀으로 여러분들 개별주로 뭔가 수익률이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강의는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성경이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성경이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은 이 크래프톤은 오늘 게임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이 중국발 이슈로 낙폭을 좀 기록을 했는데 크래프톤이 나와 있고요. 또 다음 달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 모멘텀의 ABL 바이오가 강한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론 훈풍의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강한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가온칩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삼화전기가 24%대 시세를, 레뷰코퍼레이션이 20%대 시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크래프톤이 아쉽게도 1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장중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부터 살펴볼 텐데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중국 당국이 다시 한번 게임에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합니다. 과도한 과금 유도를 규제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하는데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외 이 게임사들의 주가가 일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3%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ABL 바이오입니다. 오는 1월에 개최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라고 밝혔죠. 세계 최대 규모 헬스케어 행사이다 보니까 기대감에 또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7%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가온칩스입니다. 간판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내면서 급등을 하자 국내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온칩스가 19%대 시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레뷰코퍼레이션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인 틱톡샵을 론칭을 한다라고 전해지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인 레뷰코퍼레이션이 오늘 장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20%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삼화전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히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라이트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페라이트는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알려졌는데요. 삼화전자공업이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또 일제 오름세를 기록을 했고요. 24%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1등주 크래프톤부터 좀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크래프톤 오늘 게임주들이 좀 일제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이 크래프톤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중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가 또 시작된다 하니까 오늘 게임 관련주 유메이드나 뭐 대시브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거의 뭐 급락세를 많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한 자리에서 오늘 얻어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갈 때 가주는 자리가 아니라 갈 때 얻어맞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오면 이 22만 원대를 상단에다가 지금 딱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수평선을 그러면 추세선 라인에서요. 그동안의 저항이 아니라 지지대가 형성된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구간이 현재 구간입니다. 딱 라인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TV 보시면요. 화면상 지금 22만 원대. 그러면 보통 14만 5,900원에서 시작한 파동이에요. 14만 5,900원에서 파동이 시작했는데 이제 기본 파동이라는 게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38.2%, 그다음 50%, 그다음에 61.8%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딱 50% 자리가 22만 원대입니다. 피보나치 비율 50%까지 올렸다가 저점 대비로 올렸다가 그 구간에 딱 일단 이전에 지지 저항이 심했던 자리에서 얻어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유지되겠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 기준을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컸어요. 어떻게 보면 121선 이격하고 현재가하고 기본적으로 20~30%의 이격이 크면 그 이격은 메꾸라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요. 그 이격을 메꾸고 나서 N자 파동을 나와야만
그 파동이 계단식 파동으로 연결되고요. 이 파동에서 여기서 붕괴되는 파동이면 시간과 가격 조정이 지루하게 늘어져 버리는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제 121선 상단까지 일봉상 눌렀어요. 그러면 이 구간이요. 현재 이 상승폭의 저점과 고점의 중심 가격까지 눌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120선 상단,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 날 개장하죠. 화, 수, 목 이 3일 동안에 이 121선 지지력이 확인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여기서 한번 눌림 파동으로 전략을 짜서 N자 파동으로 계단식 N자 파동으로 다시 20만 원 돌파 시도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나쁜 종목은 아니고 그만큼 50만 원대에서 14만 5천 원까지 주저앉은 종목이고 수령 기간이 장작 거의 1년 이상을 기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털어낼 분들은 다 털어놨고 물렸던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파동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대로 전략을 그렇게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만 원 선을 굉장히 좀 돌파를 하는 시도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 다음은 ABL 바이오를 살펴볼까 합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1월 달에 힘을 받을 만한 이슈가 있죠. 이 JP 모건 헬스케어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바이오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금리 인하 시기예요. 바이오 종목들이 춤을 많이 춥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연구 개발비도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다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이오 기업들이. 근데 금리 인하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상승을 하겠죠. 우리가 선행성으로 6개월 전부터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요. JP 모건 헬스케어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 컨퍼런스라는 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요. 연구 개발을 서로 간에 그 다국적 기업들과 의논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을 좀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는 파동으로 또 연결되는데요. 기본 마인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딱 앞전 고가 자리에 2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추격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고요. 아예 추격 매수를 할 생각이다 하면은 25,000원 돌파시켜놓고 하루 이틀 지지력을 확인하고 추격 매수하는 게 좋아요. 바로 돌파를 시켰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다시 눌림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지금 21선을 보시면 21선과 5일선, 11선이 다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121선이 61선 상향 돌파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여기서 이제 눈치 보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파동으로 본다 하면은 갈 자리는 일단 25,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확인된다면요. 앞전 3만 원까지는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구간을 한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패턴은 아닙니다. 근데 단기간에 그 추세를 타고 가는 파동에서 121선하고 이격이 조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 이상의 이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크래프톤 보셨죠? 120선하고 이격 차이가 있으면 한 방에 때려버린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때릴 수 있는 준비는 언제든지 하고 있다는 거. 대신 25,000원 돌파 시도를 확인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반대로 121선이나 60일까지 19,000원 전후까지 눌림 파동을 기다렸다가 거기서 치고 들어가는 파동이다 하면은 다시 거기서 15%나 20%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 패턴상 알려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25,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미증시 훈풍 이어받으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강했는데 자, 가온칩스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가온칩스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데요. 이제 그 설계, 디자인 이런 업체예요. 이제 반도체 설계나. 근데 이 종목은 물론 오늘 뭐 재료도 뭐 300억 가량 수주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릴 뭐랄까 자금은 아니거든요. 수주가 뭐 3조나 1조나 5천억 정도 되면은 모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디프리 파동 좀 크게 올려서 개인들한테 따라붙게 만들었다가 뭔가 장난을 좀 칠 수 있는 구간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온칩스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제 주가의 단가를 보세요. 이게 얼마부터 시작했냐를 보세요. 현재가만 보고 이걸 추격 매수하려고 하지만 마시고요. 현재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럼 1월 달에 13,000원에 출발했으면 지금 오늘 62,2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00%, 600% 1년 동안 500, 600%가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저 같으면은요. 같은 디자인 하우스 업체 중에 코아시아 이런 이 종목이 같은 업체예요. 그러면 이 종목보다는 오히려 코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서 아직 안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20, 30% 더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보유자 영역이고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55,000원이 붕괴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 45,000원에서 4만 원까지 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 새 정말 많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이 섹터를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보다도 같은 섹터 내에서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레뷰 코퍼레이션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틱톡이 국내 틱톡 샵을 론칭한다라고 해요. 네. 자, 이 소식에 힘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레뷰 코퍼레이션은 온라인 광고업체나 마찬가지예요. SNS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구독자 수가 많은 그 연결하는 업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틱톡이 한국 쪽으로 또 진출을 한다. 그러면 이런 관련주 뭐 카페24나 이런 종목들이 어제 오늘 좀 순환매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 신규 상장 종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에. 그러면 한 2달 정도 거의 바닥을 기었어요. 그러면 요즘 신규 종목들이 바닥을 기었던 신규 종목들이 급발진을 한 번씩 늘려놓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2,000원에서 지금 11,000원대까지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죽사발을 낸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조금 패턴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앞전에 그 음봉 패턴이 이쪽이죠. 이 음봉 패턴이 돌파시켰습니다. 이전 고가를 돌파시켰다는 것은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패턴은 좋은데요. 이제 지금은 11,000원에서 그 2만 원, 오늘 2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11,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랐으면은 거의 90%, 100%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추격 매수는. 왜? 이전에 이 그 10월달 패턴을 보면요. 여기 지금 10월달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싸웠던 자리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저기를 돌파 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아가지고 11,000원까지 주저앉았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거래량은 괜찮아요. 앞전 거래량보다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신 눌림 패턴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디? 여기 앞전, 여기 지금 음봉, 여기 보시죠. 이쪽 보면 여기 음봉의 고가 자리. 음봉의 고가 자리가 대략 17,000원입니다. 그럼 16,500원과 17,500원에서 눌림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만 원 돌파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돌파 못 시키면 안 되니까 매수를 했더라도 2만 원 사이에서는 물량을 확 줄이고 나머지 물량만 돌파시키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자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삼화전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페라이트 관련한 종목들이 또 힘을 받을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삼화전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삼화전기는 우리가 이제 히토류 다음은 우리가 테슬라에서도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페라이트를 사용하겠다는 뉴스 보도도 뭐 몇 개월 전에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히토류를 사용 못하게끔 수출 금지를 시키면은 페라이트로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히토류 관련주, 뭐 삼화전기, 삼화전자, 또 저기 그 상신전자,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파동은 더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인데 29%짜리인데 종가는 24%. 그러면 대단한 장대 양봉이죠. 그러면 월요일이 아니지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눌림 파동 나오면요. 어디 지지? 1차적으로는요. 18,500원부터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잖아요. 중심값하고 3분의 여기 앞전 고가 자리. 그럼 18,500원 이하부터 18,000원 구간에서 눌림 파동이 나왔을 때는 살포시 입질 매수 전략을 짜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요? 이 장대 양봉의 고가 29,900원까지 올리는 파동이 나타나는지 저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은 거의 나타나고도 남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여기 하단에서
윗꼬리 양봉의 매집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대량 거래가 나왔고 최근에 어느 대량 거래가 이 물량이 매집 패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22,000원과 24,000원까지는 슈팅을 한번 주고 그때 꼬리로 흔드는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오히려 눌림 매수 관점은 권장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시장 이야기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드디어 선물을 풀어볼 시간이 왔는데 오늘은 어떤 또 좋은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아까 여쭤봤는데요. 네. 어떤 강의였죠? 네, 강의 이야기 바로 네, 기준봉이 이제 제가 매일 이 시간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대형주입니까? 중형주입니까? 소형주입니까? 좋아하는 종목이요? 예.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럽니까? 네. 저기 앵커님 어떤 종목을 좋아하십니까?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혹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삼성전자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대형주, 1등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달리 생각해요.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개별주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장주 갔으니까 밑에 소형주, 딴 키 맞추기 전략으로 그 갭을 메꾸는 작업은 항상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시장은 또 섹터별로 테마를 스스로가 시장에서 만들어줍니다. 만들면서 돌려요. 계속해서. 그러면 돌린다는 것은 어느 세력들의 유동성이 확보됐다는 거하고 의미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준봉을 가지고 이평선의 각도나 기준봉을 중심값을 선을 그어서 뭔가 전략을 짜면은 그래도 좀 살아남지 않을까 해서 이 교육을 시켜드리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교육입니다. 이제 이평선도 이평선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 알고 계실 거예요.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에서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과 선행스팬, 후행스팬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이 나눠져 있어요. 이 조건에 보면. 그러면 다 제외를 시키고요. 기준선만 하나만 딱 설정하세요. 기준선만.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준봉이 완성되면은 이게 기준봉입니다. 이게 기준봉이라는 것은 추세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기준봉은 완전히 추세를 돌려서 우상향 방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한 종목군들이 이런 기준봉을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눌림 파동이 나와요. 보통 기준봉이 완성되면 진짜 강한 그 패턴이 아니고서는 10종목 중에 9종목은 다 눌림 파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눌림 파동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 때는 이평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뭐 21선 기준이냐 아니면 51선 기준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시장 에너지 각도가 또 틀려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오늘 공부시켜드린 내용은 일목균형표에서 보시면 여기 제가 일목균형표라고 써드렸고 기준선이라는 것을 가로치고 넣었어요. 그리고 아래는 전환선, 후행스팬, 선행스팬은 다 X표를 썼습니다. 그러면 기준선만 설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 하나만 이 기준봉 사이에 선 하나만 돌아다닐 거예요. 선 하나. 그리고 물론 뭐 이평선은 따로 더 설정을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대신 기준선만 좀 굵기를 3으로나 4로 딱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럼 어떤 전략이 만들어지냐면요. 이게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제 이게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실전인데 우리가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어디서 이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짤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제 상한가는 상한가 매매 전략이 제가 여기서 계속 그런 교육도 시켜드렸습니다. 첫 번째 눌림파동 다음 날 치고 들어가는 전략. 이 전략도 요즘 계속 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좀 눌림파동도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제가 계속해서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부시켜드리는 것은 이 빨간 라인을 보세요. 빨간 라인. 여기 지금 빨간 라인 올라가죠? 이 수평으로 뒤에 수렴 과정 걸칩니다. 이 빨간 라인이 기준선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기준선은 26일간의 평균 가격이에요. 26일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전 26일까지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이라는 것은 세력선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세력도 이 평균 가격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걔는 날려야 되고요. 하루 이틀 봐서 기준선을 안 깬다? 계속해서 기준선 위에서 논다? 물론 기준선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기준선에서 첫날은 음봉 주고 깼어요. 근데 다음 날에 기준선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준선 위에서. 그리고 또 다음 날도 기준선 위에서 마감하고 그 다음 날 갭으로 20, 30%의 상승가 나오면서 갭 상승 나오면서 꼬리를 흔드는 파동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평의 각도 21선은 따라 올라오죠. 61선을 돌파시키면은 얘는 추세가 전환됐다고 했습니다. 21선이 61선을 돌파시키는 각하고 61선이 위에 있고 21선은 아래에 있고 이 돌파 각하고는 틀려요. 정별각이면 더 강화되는 모멘텀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는 기준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쉬운 매매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갖고 나왔었는데요. 강의시켜드리고 있는데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단알입니다. 이 단알을 보시면요. 이날 기준봉이 하나 완성됐어요. 기준봉이 완성됐는데 그냥 치고 올라가죠. 그럼 어디를 닫고 치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평선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이평선은 21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21선. 파란색이 있는데 지금 기준봉은 빨간 라인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빨간 라인은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슈팅까지 주고요. 현재 눌림 파동인데 기준선 라인에서는 계속 깨지 않고 올림 파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생성되는 겁니다. 기준선만 내려오면 치고 올라가고 내려오면 치고 올라가고 이 파동. 그러면 단타를 치더라도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을 치면은 하락할 위험성은 적고 리스크도 줄어들고 오히려 3%든 5%든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매매 마인드도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선을 중요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종목 가지고는 그런갑다 하실 수도 있어서 다른 종목 보여드릴게요. 얘는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 완성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기준봉이 완성됐습니다. 기준봉이 완성됐는데 여기서 기준선을 깨지 않고 기준선을 타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음봉이 계속 생성되죠. 음봉. 여기서 기준선을 깼어요. 그러면 기준선을 언제 올려놓을래? 째려보는 겁니다. 그냥 기준선 깼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기준선을 언제 올려놓을 거냐. 올리면 다시 한번 이 기준봉의 고가를 올리겠다는 의지로 읽으시면 돼요. 그냥 기준봉 깼으니까 다른 종목 봐야지. 또 돌리다 보면 진짜 올라갈 종목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이렇게 기준선을 깼다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 장중에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체크하면서 기준선이 현재 캔들이 올렸는지 내렸는지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다음날 또 체크하고 다음날 3일 후에 체크했는데 기준선을 올려놨다? 이제 시작인가 보다. 이제 다시 한번 고가를 한번 가보려는 것보다. 그럼 그때 살포시 100주든 50주든 10주든 담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봉의 앞전 고가까지나 이 기준봉의 종가까지 올리는지의 파동을 읽으면서 전략을 그렇게 짠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5%든 3%든 또 10%든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를 보시면 요즘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이 아주 불티나게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 기준봉이 하나 완성됐어요. 여기 기준봉이 완성됐는데 나는 어디서 매매 전략을 짜냐. 여기서 지금 기준봉이 딱 머리는 박았어요. 기준봉에다. 근데 이날 시가 저가 잡히고 오히려 종가상으로는 기준선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대봉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돼 버리죠. 그러면 이평의 각만 보세요. 21선이 61선을 돌파시켜놓은 종목이냐. 기준봉이 완성됐지만 21선하고 61선이 보통 61선이 위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120선 더 위에 있고 그리고 21선만 아래에서 뻗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래 하단에서 21선, 61선 상향 돌파시켜놓은 기준봉들이 오히려 좀 더 강화되는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잊고 저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요. 기준봉이 하나 완성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물론 기준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붕괴시키지 않고 다음 파동으로 연결된 또 기준봉이 하나 또 완성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누릅니다.
그대로 제자리. 그러면 여러 가지로 갖다 접목을 시켜야 돼요. 기준봉의 시가, 저가 기준하고 기준봉의 중심가, 기준봉의 종가. 그러면 여기 현재 눌림파동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 이 기준봉 완성되고 여기 눌림파동으로 나왔는데 기준선이 받쳐주면서 이 기준봉의 저가하고 맞먹는 자리다. 일치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포시 한번 담가 보는 겁니다. 왜? 기준봉이라는 것은 기준을 세력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준봉 하단을 붕괴시키는 파동보다는 오히려 한번 되돌림 파동으로 5%든 10%든 먹을 수 있는 구조를 꼭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까 크래프톤 보셨죠? 50% 이상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준봉 생겼다고 거기서 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거의 기준봉이 완성되는 구간은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기준봉을 치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고요. 오히려 먹을 떡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어설픈 자리에서 치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요즘 시장에 와이더 플래닛 거의 3만 원대까지 갔다가 오늘 2만 1천 원대까지 주저앉았죠. 그런 종목이 기준봉 위에서 3만 원이 생겼다가 그 추격 매수 때렸다가는 낭떠러지로 더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위치에 따라서 기준봉의 생성 각도가 또 틀려지고 이 상승 에너지가 또 틀려진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기준봉. 제가 기준봉을 되게 중요시 봅니다. 왜? 기준봉을 매매해서 예를 들면 기준봉이 없는 종목을 매매하는 구조하고요. 기준봉이 있는 매매하는 구조하고요. 이 승률과 확률과 수익률 차이가 틀려져요. 기준봉이 살아 움직이면서 매수세가 강하고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이면은 거의 질 확률은 없어요. 죽였다가도 다시 올려줍니다. 왜? 세력들이 만드는 기준봉이기 때문에. 그럼 기준봉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의 현재가가 캔들이 위에서 노는지 아래에서 떨어져서 아래에서 노는지에 따라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차이가 크다는 거. 그것 차이가 되게 큽니다. 한 달짜리도 있고요. 거기서 내려 떨어져 버리면 한 달 이상을 기어다닐 수가 있어요. 한 달 이상을. 대신 위에서 놓으면은 10일에서 15일 정도 많이 기면 10일에서 15일 대롱대롱 매다가 장대봉 20%에 30%짜리 하나 만들어질 확률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기준봉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가지 패턴만 제가 항상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봉의 네 가지 패턴은 기준봉이 생성되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각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얘는 A급 패턴이다. A급 조정이다. 세니까 기준봉 아래로 안 떨어지고 계속 저점을 높여간다는 구조는 이 세력들이 더 이상 아래로는 안 떨어뜨리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2차 파동으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기준봉이 완성되고 눌림 파동이지만 종가상으로는 꼬리로 올려놓는다. 기준봉의 종가 위로 꼬리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B급이에요.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A급이나 B급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종가를 관리해 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시면요. 얘는 기준봉이 완성됐지만 고점이 낮아집니다. 저점 좀 낮아지면서 대신 이 기준봉의 3분의 1까지만 조정 주고 N자 파동으로 돌리는 패턴이 나타나줘야 돼요. 이 3분의 1이 깨지면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 중심까지 눌리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대신 음봉일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양봉이 생성됐을 때 매수를 쳐야 안전하다는 거. 기준봉까지 내려왔는데 음봉이다. 쳤는데 그 다음 봉에서 다음 날도 음봉이면은 여기 기준봉의 시가까지 내릴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항상 양봉이 생성됐을 때 그때 살포시 담그는 거지 음봉 생성됐다고 해서 그때 치고 들어가면은 다음 날 음봉으로 더 깨고 내려가는 파동으로 연결됐다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물론 기준봉이 생성되면은 대량 거래가 나오겠죠. 대량 거래 대금과 대량 거래량 1000% 이상짜리 거래 대금 500억에서 1000억 이상.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3배 이상. 그리고 시가 대비 종가,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시가 대비 종가는 12% 이상짜리가 세다. 그리고 12% 이하로 떨어지면요. 꼬리가 길어요. 꼬리가 기는, 제가 윗꼬리 캔들에 대해서 공부시켜 드렸습니다. 요즘 윗꼬리 캔들들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 패턴들이 많아요. 그리고 핫 이슈 부각. 장대봉을 만들었으면은 이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강원칩스처럼 뭐 수주 300억에 딱 해서 20% 이상 상승세가 나온 것처럼 그런 구조. 그리고 현재
그 테마에 속해져 있는지 그런 게 오히려 상승세를 더 밀어붙이는 그런 에너지가 더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군들을 보고 방금 제가 4가지 패턴을 가지고요. 이제 실전 매매 전략으로 간다 하면요. 이런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상한가가 딱 들어갔습니다. 상한가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얘를 3분의 중심가를 하나 딱 꺼놓은 겁니다. 중심을 하나 딱 꺼놓으면요. 어떻게 됐어요? 중심을 꺼놓고 기준선을 한번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기준선을 딱 집어넣었더니 중심 지지받으면서 종가상으로는 이 빨간 라인에 기준선의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캔들도 중심을 붕괴시키지 않고 종가상으로는 기준선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이걸 매수를 쳐야 될까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올라가든 말든 상관 안 해. 그냥 접어버릴까요? 한 주라도 매매 전략을 짜보시라는 겁니다. 한 주라도. 그리고 기준선을 눌린 구조로 설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으로 뭐 이렇게 13.61% 정도 뭐 갖고 계셨으면 뭐 20% 30%도 먹었겠죠. 수익률은 낮겠죠. 대신 욕심을 버리고 종목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깔려 있어요. 요즘 개별주 순환장세잖아요. 개별주들이 테마 섹터별로 나눠서 딱 설정해 놓으면 이런 종목들이 많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종목군으로 매매 전략이 가능하고요. YG버즈 보세요. 이 YG버즈를 보시면 틱톡 관련주로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 종목도 윗꼬리 캔들이 여기서 일단 한번 보여줬고 매집형 캔들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윗꼬리 캔들 기준봉 하나 완성됐죠. 기준봉의 중심가 하나 딱 그어보죠. 중심가 그었더니 이 기준선이 여기에 딱 끼어 있습니다. 안 깨죠. 붕괴되지 않습니다. 중심과 기준선이 함께 받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평선보다 더 강력하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상한가로 마감을 시켜버리잖아요. 상한가로 마감시켜버린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눌림 파동을 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17%를 다 못 드실 망정 5%다 3%라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연습을 해봐야 돼요. 계속. 이게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라도 매매 전략을 뭐 한 주 사가지고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1,500원짜리인데 1,500원 주가인데요. 이게 한 주 사가지고 하한가 들어간다고 해도 10,000원이 날아가겠습니까? 퇴출을 당해도 1,500원 날리는 겁니다. 그냥 학비다, 학원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응용 전략이 간다 하면요. 나중에 한 주가 1,000주 되고 하다 보면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드도 보세요. 방금 YG하고 똑같죠. YG하고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윗꼬리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중심가, 이 장대 양봉은요. 이 윗꼬리는 여기에 캔들 몸통의 중심가에 딱 선 하나만 그어보세요. 그러면 중심 안 깹니다. 안 깨고 제가 아까 기준선 하나 설정하라 했죠. 설정하시면 이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딱 지지력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여기서 양봉 대량 거래에 나온 뒤에 거래량이 없다는 거. 그리고 중심값을 이탈 안 시킨다는 거. 그리고 상한가로 말아 올렸다는 거. 그럼 이런 종목을 우리 앵커님 매매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한 주라도 연습을 해봐야겠죠? 네. 그죠? 네. 올해는 제가 그냥 지나칠 테니까요. 내년부터는 활기차게 한 주라도 매매 전략을 꼭 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예. 그리고 다음 종목, 안 종목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센서뷰입니다. 센서뷰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나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갈 자리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여기서 지금 지도라는 것은 저는 과거에 어떤 패턴이 만들어졌냐를 되게 중요시 보거든요. 왜냐면은 올렸다가 빠졌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냐. 근데 올렸을 때는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하락시킬 때는 거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려놓고는 거래량 없이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렴 구간이 이 박스 수렴 구간이 거의 2달 이상의 박스 수렴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윗꼬리가 자꾸 그려진다는 거. 윗꼬리. 여기 음봉꼬리지만 매집형입니다. 그리고 어제 윗꼬리로 위로 하나 올려놨어요. 윗꼬리로. 거의 한 10% 이상 11% 이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음봉이 맞았다고 해도요. 다시 21선.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게 이 21선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이 종목은 상승 확률이 더 커지냐 안 커지냐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눌림 파동을 잡는다면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여기 이제는 4,500원 매물을 걷어들였어요. 그럼 다음 파동은 5,000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그 패턴을 자꾸 보시면서 연구를 하시다 보면요.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짜면은 내년 한 해도 더 좋은 결과물이 노출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 기준봉 플러스 기준선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시켜드렸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는 이 기준봉과 기준선을 결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실 수도 있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미 선물처럼 와줬던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텍홀딩스가 42%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신테카바이오도 13%대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두 종목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심텍홀딩스는 정치 인맥 관련주예요. 이제 반도체 업체지만 정치 인맥 관련주로 저렇게 올린 구조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각도는 이제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보면 제가 중요시 보는 건 어디서 출발했느냐를 먼저 봅니다. 어디서. 그러면 2,300원대부터 4,200원까지 올라왔으면요. 거의 뭐 100%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은 저는 매매 대상에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왜? 앞으로 100% 올라갈 종목으로 이동하면 되거든요. 왜 이 100% 이미 올라간 종목을 기웃뚱거리다가 얻어맞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냥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종목으로 이동해서 그 종목이 올라가기를 조건을 딱 성립해서 그전 종목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 종목으로 접근하는 구조는 만들지 마시고요. 이 21선 이제 그 여기 노란선 20선 3,500원 있잖아요. 여기 3,400원, 3,500원대나 눌려주면 여기서나 한번 단기적인 접근이지 지금 이걸 추세로 가져가는 전략은 펼치면 안 되십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을사파동 한번 뒷풀이 파동으로 한번 탁 쳤을 때 탁 친다고 해서 여기 4,000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껏해야 3,400원, 500원 잡으면 3,750원에서 3,800원까지 갔다가 또 꼬리를 흔들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는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눌림 파동으로 치고 파는 전략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데카 바이오는요. 이 종목은 아직 갈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이 종목은 인공지능 AI, 신약 AI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더 시작할 단계가 더 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거 지도를 먼저 보세요. 여기서 이미 했어요. 금년 6월 달에 19,000원, 만원대 그 7,000원 구조에서 거의 2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100%, 120%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가를 딱 보세요. 12,000원까지 올리는 구조 속에서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음봉 맞고 떨어지는데요. 대량 거래는커녕 거래량이 없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세력들은 뭐 돈만 쓰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푼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 안 풀고 그냥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손실 보고 있으면서도 안 풉니다. 왜? 제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면요. 반대 세력 입장으로 생각하면 다시 나는 여기까지 갈 건데 뭐가 겁나? 알아서 올려줄 건데. 알아서.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요. 오늘 지금 현재 120에서 상단에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120 상단이 어디 구역이냐면요. 예전에 지지대와 저항대가 강했던 자리에다가 여러분들도 딱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딱 표시를 하나 딱 해보면요. 13,000원에다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 선이 말을 안 듣네. 여기 보면요. 딱 13,000원 딱 표시하면 이 구간이요.
이전에 여기서 싸움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상향 돌파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121선도 상향 돌파 시켜놨기 때문에 다음 파동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5,000원과 16,000원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짜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특히 그 다음 주에 마이너스 시켜주면 더 좋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던 종목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리뷰를 좀 들어볼 텐데 한국정보통신이 지난주 1타 주식인데 한 주째 벌써 5%가량 올라주고 있거든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지도 궁금한데 리뷰 이야기 짚어주시죠. 아직 남았죠. 딱 21선 찍어줬잖아요. 나 좀 사줘. 예? 나 20일간 올라가 줄게. 딱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윗골입니다. 윗골이 작고 윗꼬리에 저가 붕괴 안 된다 하면은 얘는 약꼬리 잡으러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화된 건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승률이 70, 80%는 되는 관점이에요. 제가 이제 다 이런 패턴을 다 승률과 확률을 다 통계를 내거든요. 그럼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바닥에 그리고 알리페이와 그 애플페이 이 관련주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갈 자리가 기본적으로 어제 그 꼬리로 흔들어놨고 오늘 최근에 9,800원, 900원까지 갔다가 흔들어놨기 때문에요. 얘는 1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11,000원과 12,000원 잡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지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봐야겠죠. 화면 통해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도 어떤 상승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지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중국의 히토류 금지, 수출 금지를 때려서 그 페트라이트 관련주로 속하는 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2024 세스 그 컨센서스 그 박람회가 가전 박람회죠. 그 9일 내년 1월 9일과 12일 동안에 박람회가 열립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완성차 하면은 현대차하고 기아차입니다. 근데 현대차와 기아차 요즘 질주하잖아요. 근데 하단에 자동차 부품단들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못 올라온다는 건요. 이제는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잠깐만 기다려. 가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거든요. 특히 이 이지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전에도 한번 끼를 보여줬어요. 이 종목마다요, 끼가 있었던 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 구간에서 금년 3월과 5월 구간에서 7,500원대를 3만 원까지 만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요, 하락시킬 때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 그리고 수렴 구간을 2달 동안 수렴을 거쳤죠. 수렴을 거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수렴 구간 속에서 윗꼬리를 만들어 놓고 죽여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현재 21선, 61선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 현재 캔들이 버티고 있다는. 그럼 오늘 파동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13,000원대 언저리까지 나왔는데 꼬리로 또 흔들어 놨습니다. 꼬리로 흔들어 놨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받아주면은 다시 한번 121선. 여기 121선까지 한번 치는 구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현재가에도 매수 전략을 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눌림 매수를 알고 싶다면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이지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자, 쯤엔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02% 하락 보였죠. 큰 지수 변화 없이 마감을 했고요. 오늘의 1타 강의는 기준봉과 기준선을 적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1타 주식은 이지였죠. 구체적인 전략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성경희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